60세 이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장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장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단순히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어 평생 투석실을 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고 혈관 속 찌꺼기를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만성 콩팥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여러분이 아파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견과류와 약 대신 먹는 혈관 청소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무조건 병원 약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떨어진 신장 기능이 다시 좋아지던가요? 오히려 독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콩팥에 더 큰 무리가 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절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 시스템은 예방보다 관리와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대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혈액투석기 없이 내 다리로 걸으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제대로 바꿔도 몸은 놀랍게 변합니다. 자연에서 온 천연식품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혈관을 청소하고 죽어가는 세포를 깨우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제 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셔야 할 때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름살이나 흰머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장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지치고 병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짠 음식을 먹고 독소 가득한 가공식품을 먹어도 쌩쌩하게 걸러내던 정수기 필터가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쓰다 보면 찌꺼기가 잔뜩 끼고 꽉 막혀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의학계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7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없고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올 때 병원을 찾으면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가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차가운 선고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내 몸의 피를 전부 기계로 빼내고 다시 넣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말입니다. 팔뚝에는 굵은 바늘자국이 흉터처럼 남고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며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무색하게도 결국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둥둥 떠다니며 신장 사구체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강력한 지원군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4가지 견과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줄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4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 수준이 아닙니다. 망가져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살리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제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 견과류나 집어드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인이나 칼륨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통해 엄선한 이 4가지는 신장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혈관을 청소하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보석 같은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견과류는 바로 견과류의 황제라 불리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찌거나 혈관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이자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오히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마카다미아는 신이 내린 유일한 구원과도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 함량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섭취한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인은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석회화시키고 뼈를 녹여서 구멍을 내며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산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신장 환자분들에게 잡곡밥도 피하고 견과류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일반적인 견과류에는 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카다미아의 인 함량은 100g당 188mg 정도로 다른 견과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견과류가 가진 좋은 영양소만 골라서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은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팔미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성분은 뇌혈관과 신장혈관에 끼어있는 나쁜 기름때와 중성지방을 녹여서 배출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뻣뻣하게 굳어가던 사구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이 막힘없이 술술 통하게 만듭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견과류가 바로 이 마카다미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호두는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실핏줄,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세 혈관들의 염증이 생기면 필터가 퉁퉁 부어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아예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때 호두 속에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딱딱해진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덜 가면 신장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비틀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좁아진 신장 혈관을 넓혀주어 더 많은 혈액이 콩팥으로 원활하게 들어가 정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꽉 막혀 졸졸 흐르던 2차선 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호두의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성분은 신장세포가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막이 됩니다. 매일 호두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신장질환의 주범인 당뇨와
고혈압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당뇨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면 피가 끈적한 꿀물처럼 변해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을 모조리 막아버립니다. 설탕물에 절인 기계가 녹슬고 고장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아몬드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아몬드를 5알에서 10알 정도 미리 꼭꼭 씹어 드시면 위장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 약을 하나 줄이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장기 중 하나라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활성산소는 신장,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이 활성산소와 대신 싸워주어 신장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몬드에는 인과 칼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한 줌씩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정확한 섭취 방법을 지켜서 적정량만 드셔야 약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아몬드는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바로 녹색 보석이라 불리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관 건강의 핵심인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망치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칼륨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피스타치오 섭취를 제한해야겠지만 초기 신장질환이나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피스타치오만큼 좋은 천연혈압 약도 없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다른 견과류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눈도 함께 나빠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신장 혈관뿐만 아니라 눈의 미세 혈관까지 보호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시력 저하까지 동시에 예방해줍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껍질째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적고 껍질을 까먹는 과정 자체가 식사 속도를 늦춰주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비만을 예방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대사 부담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이 없으면서 나쁜 기름때를 녹여내는 마카다미아, 혈관 염증을 잡고 좁아진 길을 넓혀주는 호두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세포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아몬드,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피스타치오, 이 네 가지 견과류야말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항상 있어야 할 천연 상비약이자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심심풀이로 씹어 먹는 것보다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독소를 빼내는 저 강민규만의 특급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 작용을 일으켜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 주지만 저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되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 네 가지 견과류들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단순히 영양가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놀라운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터 덩어리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거나 찌꺼기로 좁아지면 신장은 그 기능을 잃고 맙니다. 이때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체가 혈관 내벽에 닿으면 좁아졌던 혈관이 순식간에 확장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좁은 골목길이 8차선 고속도로로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니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영양분을 받지 못해 말라가던 신장세포에 다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상처 입은 피부처럼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리는데 이를 신장 섬유화라고 합니다. 한번 섬유화된 조직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과류 속의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장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국제신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와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0% 이상 늦춰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약물로도 얻기 힘든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이 견과류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겁을 주며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강민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섭취법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신장을 살리는 효과만 쏙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섭취 방법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그냥 막 드시면 오히려 칼륨 수치가 폭발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수년간 연구하고 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죽어가던 신장 수치를 되돌린 저만의 특급 비법이니 환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대원칙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하루 총량은 마카다미아 3알, 호두 2알, 아몬드 5알, 피스타치오 10알입니다. 이 4가지를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2-3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신다고 빨리 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은 과도한 영양분이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약과 독은 양 차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정해드린 이 양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견과류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최소 4시간 이상 불려서 드십시오. 왜 귀찮게 불려 먹어야 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견과류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 기능도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딱딱한 생견과류를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제거되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신장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칼륨과 인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물에 불려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주는 부담은 확 줄이고 좋은 영양소만 쏙쏙 뽑아 먹는 천연 필터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드시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은 버리고 알맹이만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작 운동, 즉 씹는 횟수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 입속의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를 대충 씹어 넘기면 덩어리째 위장으로 넘어가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결국 신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침과 섞이면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져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장으로 가는 독소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십시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듯이 급하게 먹는 견과류는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어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냅니다. 쩐내가 나는 견과류는 이미 상한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사오자마자 밀폐 용기에 소분하여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 뚜껑 열어놓고 드시는 것은 매일 조금씩 독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견과류만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시고 올바른 보관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신장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설마 그깟 견과류 몇 알 먹는다고 진짜 신장이 좋아질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대전에 사시는 70세 최영진 님도 처음에는 똑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은 흑빛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치솟아 당장 혈액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노년의 자식들에게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변기 가득 찰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최 선생님께 저는 독한 약을 권하는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견과류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와 아몬드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피스타치오 그리고 호두와 함께 죽이 될 때까지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라며 몇 번이나 불안해하시며 되물으셨지만 저는 세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 딱 석 달만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최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피검사를 다시 했는데 의사가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답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1.8까지 치솟아 위험 수위에 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거짓말처럼 1.2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 근처까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조차 도대체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드셨기에 신장 기능이 이렇게 좋아졌냐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의 부종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차가운 투석실 침대 대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올바른 음식을 통해 깨어낸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지만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최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려던 그분도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30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력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으니 견과류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사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사기오기 환자분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와 용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질환이나 단순히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모두 끊어버리면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해져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더 빠르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수차례 강조한 물에 불려 먹는 전처리 과정을 꼼꼼히 거치신다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견과류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주는 강력한 지원군이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약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올바른 식단 관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최고의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제 가이드를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섭취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건강을 잃고 나서야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이 아닌 따뜻한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배우자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오늘부터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했다 라고 다짐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글이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되어 작심삼일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